자, 31번입니다. We collect stamps, coin, vintage cars. 자, 우리는 모은다, 그지? 우리는 모읍니다. 특별한 중요한 문장이 아닙니다. 아주 그냥 평이한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다. 우리는 모으는데 우리는 우표를 모은다, 그지? 그 다음에 coin, 동전을 모으고 vintage라는 말은 오래된, 낡은 또는 고풍스러운 좋은 뜻도 있고 안 좋은 뜻도 있다. 그런 차를 모읍니다. 얘가 목적어가 됐다지? even when은 뭐뭐 할 때조차도 라는 뜻이다. 이제 even when 뭐뭐 할 때조차도 they serve 그들이 얘가 주어거든. 종속주어 그 다음에 serve라는 단어가 있잖아. 제공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serve라는 단어가 뭐 모시다, 봉사하다 이런 뜻도 있고 또 제공하다는 뜻도 있는데 보통 음식점에서 음식을 제공하다, 서빙한다 할 때 쓰는 말이다. 그죠? 자, 뭐를 제공하냐면 no practical purposes 어떤 practical 실용적인 목적을 제공하지 않을 때조차도 라는 뜻이다. 그들이 어떤 실용적인 목적도 제공해주지 않을 때조차도 이런 것들을 모은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쓸모없는데도 사람들은 우표도 모으고 동전도 모으고 빈티지 카도 모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는 post office 우체국은 doesn't accept라는 단어는 뭐냐면 받아들인다는 뜻이잖아요. 이 accept이라는 글자, accept라는 글자가 어떤 단어를 만드냐면 우리가 catch, c-a-t-c-h, catch라는 단어 있지? catch 또는 s-e-i-z-e, seize라는 단어가 손으로 진다, 잡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단어 모양은 seize나 catch를 만든 어원이 같이 쓰인 겁니다. 또는 의미로는 take라는 단어도 똑같은 뜻이야. accept라는 글자가 손으로 확 진다, 잡는다는 뜻이고 이 글자는 어디서 여러분이 본 적이 있냐면 receive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본 적이 있냐면 receive, receive 할 때 있지. receive가 받는다고 하지. receive라는 말은 re라는 말은 돌려, back 이런 뜻이거든. 원래 내가 한번 주었던 것을 아니면 저쪽에서 던지는 것을 receive라는 단어가 여기는 accept라는 뜻이고 catch라는 뜻이겠지. 그래서 다시 받는다. 이게 receive야. 받는다는 뜻이 공통으로 들리는 거야. 어쨌든 이 post office 우체국은 doesn't accept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주지 않는다. The old stamps 오래된 우표를 원래 스탬프라는 말은 우표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장이라는 뜻도 있고 이제 스탬프를 찍는다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는 쾅쾅 찍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다 그런 뜻이 공통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e bank 은행은 don't take를 썼다. 아까는 accept라는 말에서 accept나 take는 똑같은 뜻입니다. 알겠죠? don't take old coin. 오래된 동전을 받아두지 않고 and vintage cars 이렇게 오래된 차는 are no longer allowed. 더 이상 허락되어지지 않는다. on the road 도로에서 이 말이지. 근데 여기서는 조금 중요한 게 no longer라는 말은 누구를 결합하는 말이냐면 not 하고 있잖아요. not any long야 longer라는 말을 붙여놓은 거야. 어떤 공식이 하나 있냐면 not하고 any를 더하면 알겠죠? not any는 한 단어로 no가 된다라는 그런 규칙이 있어. 알겠죠? not any는 no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문장의 원래 모양은 이런 뜻이지, 그죠? The vintage cars are not allowed on the road any longer 이렇게 되는 거야. any longer가 제일 뒤로 간다, 알겠지? 자, no longer가 중간에 지금 있지만 문장으로 쓰면 are not allowed 이런 거 시험 나오는 건 아니다. 내용이 그렇다는 거야. on the road on the road any longer 보통 이렇게 쓴다, 알겠지? 보통 이렇게 쓰는데 얘가 지금 보통 이게 no longer라는 말도 문장 맨 뒤에 쓰기도 하는데 이번엔 얘가 앞으로 가가지고 no longer라는 말이 문장 중간에 들어가요. 보통은 뒤에 쓰는 경우가 많다겠지. 자, 어쨌든 no라는 글자가 a와 not으로 이렇게 분리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더 이상 허락되지 않는다. 근데 these are all side issues. 이것들은 그죠? 이것들은 모두입니다. side issues. 근데 이것들이 가리키는 게 뭘까? 이것들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죠? 받아주지 않고, 허락되지 않는 것, 이것들, 이 현상들, 1, 2, 3개, 이거를 these라고 했다. these, 이것들은 are all, 모두 side issues.
이 사이드 이펙트라는 말은 들어봤지? 사이드 이펙트가 뭐야? 옆에 SI 사이드 EFFECT 있어도 되고 없어도 사이드 이펙트는 뭐냐면 부작용이라는 뜻이야. 부작용. 이펙트라는 말은 효과라는 뜻이거든. 효과. 이펙트가 효과, 영향 이런 뜻이잖아. 그죠? 근데 사이드라는 말은 옆이라는 뜻이잖아. 옆이라는 말이 부수적이다 이런 뜻이야. 원래 사이드는 옆구리라는 뜻이거든. 우리 사람의 옆구리, 길쭉한 옆구리를 우리가 사이드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옆구리가 우리 몸의 가운데에 있지 않고 옆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부라는 말로 쓰는 거야. 주 말고 우리가 주된 목적 할 때 주 말고 부반장 할 때 부 이 말이야. 그 사이드 이펙트는 부작용이라는 뜻이야. 부수적용. 이거는 부정적으로 쓰는 말이야. 사이드 이펙트가 보통은. 그럼 여기서는 지금 issue라는 단어가 문제라는 때 문제. 알겠지? 문제 또는 발행이라는 뜻도 있어요. 발행. 원래 issue라는 말이 밖으로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어찌됐든 side issue라는 말은 부수적인 문제다. 주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수적인 문제다 이 말이에요. 뭐가 이렇게 동전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우표도 안 받아주고 차도 이제 더 이상 운행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side issues. The attractions. attract 아까 했다죠? 여기는 TRA라는 걸 tra라는 글자가 TRAIN train 할 때 그 틀잖아. 또는 우리 DRAW draw 할 때 draw잖아. draw라는 말은 당기다는 뜻이 있지. 또는 그리다는 뜻이 있잖아. TR도 기차라는 뜻인데 기차가 당겨가잖아. 앞에 있는 화차가 뒤에 객차를 끌고 가잖아. 그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TR이라는 이런 글자와 DR이라는 글자는 당기다라는 뜻을 보통 가져요. 그러면 attract라는 말은 어디에게로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뜻이야. 그 attraction이라는 단어가 매력이라는 뜻이 될 수 있겠지. 매력, 끌어당기는 거니까. 그러면 the attraction, 그 매력은 대디아입니다. 이런 부수적인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것은 뭐냐면 대디하단 말이야. They are in blank. 그것들은 어떤 상태에 있다 이 말이거든. 우리가 아까 열거했던 이 물건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런 상태에 있다 이 말이야. in 뭐뭐뭐. 자, 그게 뭘까? 그거 이제 찾는 게 답이다, 그죠? 자, 왜 그런데 in이라는 말을 썼을까? in을 우리가 말하냐면 상태의 전치사다 이렇게 말한다겠죠? 상태의 전치사. 그래서 여기는 in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in. 자, in one study 어떤 한 연구에서 students 학생들은 were asked 뭐 되진 거죠? ask라는 단어가 요청하다라는 5번을 만들 수 있는 단어잖아. 그죠? 친구가 나한테 그죠? 이 물건 좀 이 숙제 좀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A라는 사람이 ask 하면 알겠죠? B라는 사람한테 어떤 동작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거거든. 그럼 얘가 주어다 말이죠. 주어는 요청합니다. 이 목적어에게 뭐 해달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 무슨 말이지? ask라는 단어가 요청하다는 뜻일 때는 5번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5형식. 알겠죠? 5번 문장, 5형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수동태가 된다면 이 ask가 데리고 있는 B가 문장 앞으로 오겠지, 그죠? 주어 자리에 B가 오겠지, 그죠? 그러면 ask라는 말은 B, ASKED가 돼야 되겠지, 그죠? 그럼 여기는 목적보호로 있던 to 부정사는 뭘로 바뀌겠노? 주격보호로 다시 밖에 내려오겠지. 무슨 말이겠지? 여기 있던 목적어가 주어로 갔잖아, 그죠? 목적어가 주어로 갔다, 그죠? 그럼 여기 있던 목적보호는 뭐가 되는 거야? 주격보호로 돼서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이겠지? 근데 이제 여기에 관해서 선생님들 쓰는 문제를 뭐 내냐면 ask라는 단어가 5번 5형식 문장이었는데 걔가 수동태로 바뀌고 나면 알겠지? 수동태로 바뀌고 나면 목적보호이던 to 부정사가 주격보호로 to 부정사의 모양으로 남겠구나. 이게 시험이 난다. 근데 to 부정사밖에 안 돼.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동사 원형이 아닌지나 이런 것은 이 자리에 올 수 없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시험 때도 여러분 기억해보면 시험이라는 게 엄청 복잡하고 어려운 걸 내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고 정확한 거를 정확하게 집어내는지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연습이 잘 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students were asked라는 말, 학생들은 요청을 받았다, 그죠? 그럼 이게 arrange라는 단어가 정렬하다, 나열하다 라는 뜻으로 지금 동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range라는 글자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R-A-N-G-E range라는 글자는 있잖아요. 뭐하고 비슷하냐면 L-I-N-E line하고 비슷한 겁니다. 줄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줄을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줄을 우리말로 나열한다, 줄 세운다 그런 뜻입니다. 이 R하고 L은 완전히 다른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비슷한 의미를 가질 때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어쨌든 줄을 가지고 한 거야. 우리가 라인 하면 봐봐 여러분. 라인 하면 줄을 이렇게 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range라는 말은 또 이 줄을 굽혀서 둥그렇게 많은 거 이게 range가 되는 거야. 우리 전자레인지 있지?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있다 이거죠? 근데 그 가스레인지가 이름이 왜 가스레인지가? 불을 아무데나 이렇게 불이 막 올라오게 만든 게 아니고 알겠지? 줄을 예쁘게 세워가지고 오늘 집에 가서 가스레인지 한번 켜봐라. 예쁘게 이렇게 정렬이 딱 돼 있습니다. 알겠죠? 정렬이 돼 있다. 알겠지? 가스를 예쁘게 정렬한다는 뜻이야. range라는 단어가. 그래서 arrange라는 단어는 거기다가 ar이라는 접두를 붙였을 뿐이고 아무 뜻도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arrange라는 단어가 그래서 정렬하다, 배열하다 라는 뜻이고 기억이 잘 안 나면 line하고 똑같은 뜻이다. 막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학생들은 요청을 받았습니다. 배열해달라고, 정렬해달라고, 10개의 포스터를 정렬해달라고. in order라는 말이 뭐지? 순서대로. 여러분, in order. 봐봐, 여러분. 아까도 방금 여기 in이라는 단어가 여기 와야 되는 이유는 in이 상태의 전치사였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order라는 단어가 여러분 질서, 알겠죠? 또는 주문 그런 뜻이 되는데 명령 이런 뜻이 되는데 이 order라는 단어도 전치사 뒤에 와가지고 순서대로, 순서의 상태로, 질서가 있는 상태로라는 뜻이거든.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들이 in order to 동사 원형이라는 걸 배운 적 있어, 맞지? 뭐 하기 위해서 그거하고 이거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알겠지? 여기서 in order는 그죠? 질서 있게 이런 뜻입니다. 순서대로. 어떤 순서입니까, 여러분? attractiveness 하면 매력도의 순서대로 이런 뜻이다. 아까 쌤이 try라는 글자가 당기다는 어원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매력이 당김을 당하는 것이 당겨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attractiveness 하면 매력도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with the agreement. 근데 여기서 이제 부가적으로 이런 일을 시킬 때 어떤 걸 했냐면 with the agreement라는 말은 이렇게 합의를 하면서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런 합의와 함께 라는 뜻이니까 학생들과 이런 합의를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agreement라는 단어가 추상명사거든요, 여러분. 추상명사. 추상명사는 뜻을 넣어주기 전에는 어떤 의미도 가지지 않죠. 공허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합의와 함께 이렇게 하기로 했다면 그 합의가 의미가 뭔지 말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의라는 단어에 의미를 넣어줘야 되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지, 그제? 하나는 to 동사 원형을 가지고 넣어주는 방법, 하나는 of라는 전사 뒤에 동사 원형이 아닌지 동명사로 넣어주는 방법, 하나는 대절을 가지고 넣어주는 방법이거든. 그러면 대절이 지금 동격 명사절이 되겠다. agreement라는 추상명사의 뜻을 두는 거야. 어떤 합의였냐면 afterward, 좀 있다가, 우리말로 좀 있다가, 나중에 그런 뜻이야. They could keep, 그들이 가질 수 있다. keep도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보관하다, 소유하다는 뜻이 되죠. one post, 포스트 하나를 가질 수 있다. 무엇으로서? as a reward라는 말은 보상으로서 라는 뜻이지. 근데 보상이면 무엇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여러분, 보상이라는 말이 있으면 알겠죠? 보상이라는 말이 있으면 for라는 전치사가 따라오게 돼 있어. 왜냐면 for가 뭐냐면 이걸 우리가 대가의 전치사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대가의 보상이잖아요. 그래서 for라는 전치사가 들어가게 돼 있는 거라. Their participation, 그들의 참여의 대가로 라는 뜻이야. 그들의 참여의 대가로 리워드로서 원 포스트를 나중에 가지는 합의를 하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야. 5 minutes later, 5분 후에 they were told, 그들은 여러분 tell이라는 게 말하다는 뜻인데 그죠? were told라는 말은 들었다는 말이 되겠죠. 근데 왜 뜻이 바로 와야 되느냐? 원래 tell이라는 단어는 4번 동사로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다, 맞지? 근데 여러분 tell이라는 단어 이외에 말하다는 어떤 단어들도 누구에게라는 말을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speak가 됐던, talk가 됐던, say가 됐던 모두 다 누구에게라는 말 앞에는 전치사를 쓰게 돼 있다, 겠지? 근데 유일하게 tell만 누구에게라는 말 앞에 전치사를 안 쓰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시험에 문제 나올 때 이 told 말고 다른 애들이 여기 답이 올 수 있는가? told 말고 다른 애들은 여기 이 자리에 못 옵니다. 알겠죠? 지금 그 4번 문장을 지금 수동태로 바꿔놨기 때문에 무슨 말이겠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단어의 모양을 구하라. 알겠죠? say나 speak나 이런 건 안 됩니다. 무조건 told 밖에 안 됩니다. 자, 그 사람들은 들었다. DDI 사실을 the poster. 그 포스터가 말이야. with the third highest rating. 그죠? 세 번째 높은 비율. 이거는 비율이 아니고 등급이 되겠다. 세 번째 높은 등급이니까 3등 했던 그 포스트는 이런 뜻이겠죠. 왜냐면 이런 rate라는 단어가 원래 뭐 뜻입니까, 여러분? RATE라는 단어가 rate가 뭐 뜻일까요?
평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평가하다. 근데 여러분은 왜 rate가 평가하다인지 궁금하겠죠? 이 rate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reason, reason이라는 단어 있죠? reason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추론하다라는 동사도 됩니다. 알겠지? 합리적으로 생각하다는 뜻이 되고요. 이치라는 명사도 되고요. 왜냐하면 re라는 이 글자의 뜻이 있습니다. 이 re가 뭐냐 하면 re가 우리 한자로 이치리자 알겠죠? 이치할 때 그 이자다 알겠지? 합리할 때 이자 그거를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생각하다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말은 여러분 생각한다는 말은 평가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rate라는 단어도 평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러면 rate라는 단어가 평가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평가해서 알아내는 속도, 비율, 값 이런 의미, 가격 이런 의미도 이 단어에 들어간다. 속도나 비율이나 값이라는 뜻도 된다. 알겠지? rate라는 단어가. 그럼 여기서는 레이팅이라는 데니까 가장 높은 값이라고 하면 되겠죠? 세 번째로 가장 높은 값을 가진 포스트는 was no longer available. 더 이상 이용 가능하지 않다. 이 말 되죠? 아까 선생님이 no longer라는 단어 한 번 더 나왔다 맞지? no longer라는 말은 어떤 말을 결합시킨 거예요, 여러분? not any longer. not any L-O-N-G-E-R. 이렇게 분리되면 any longer라는 단어가 문장 맨 뒤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겠지? 근데 이름 지금 붙었기 때문에 not과 any가 붙으면서 no라는 말 때문에 얘가 앞으로 당겨져서 문장 안으로 들어왔다. was no longer available. 더 이상 이용 가능하지 않다. 이 말은 니들이 나중에 설문조사 같은 거 해가지고 3등으로 랭킹된 애는 니들한테 못 준다. 니가 가지고 싶은 거 하나 준다 했는데 3등에 딱 들어온 그거는 못 준다. 알겠지? 뭐가 됐든 3등에 들어온 그거는 니한테 못 준다. 약속을 한 거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준 거야. 자, 꼬시는 거죠. 지금 자기들이 지금 실험 당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다. 그죠? 자, 그 다음에 then, 그 다음에 또는 then은 그때 라는 뜻도 되는데 물론 이거를 THAN으로 혼동하는 학생 넣겠죠. 그죠? then, 그때, 그 다음에 they were asked.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왔다 맞지? 아까도 여러분 ask라는 단어가 they were asked 나왔다 맞지? 그 다음에 투부정사 나왔지? 그럼 투부정사 여기 나왔다 이거. 그죠? to judge라는 단어가 그들이 뭐 판단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다. all 10 from scratch. 처음부터 다시. 맞아? scratch라는 단어가 꺾는 거잖아. 근데 왜 꺾는 게 여러분 시작부터라는 뜻일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종이가 있어. 제일 처음에 뭐부터 시작해야 돼? 일단 한번 끌고 될까 아이가? 흠집을 내는 게 그림을 그리든 조각을 하든 시작하는 거잖아. 무슨 말이겠지? 그래서 scratch라는 단어가 처음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그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 흠집을 내기 시작한다는 말이 일을 시작한다는 뜻이잖아. 오케이?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처음부터 10개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을 받았고, the poster, 얘가 주어다, 그제? That was no longer valuable. 더 이상, 그자, 가질 수 없는 그 포스터가 was suddenly, 갑자기 classified. classify가 뭔 뜻입니까, 여러분? classify라는 말은 분류한다는 뜻이, 나눈다는 뜻이다. 선생님, 그냥, 이게는 class라는 말, C-L-A-S-S라는 말, 우리말로 갈라스라는 우리가 가르다라는 말하고 발음도 똑같고 뜻도 같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요렇게 갈랐다는 겁니다. 그게 가르다는 우리말과 영어 발음도 똑같고 뜻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랐다는 말이 분류했다는 뜻이잖아요. 갑자기 분류되었다. 그냥 the poster that was no longer valuable was suddenly classified as 무엇으로서 the most beautiful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분류되어졌다. 그죠?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 뭐가 문제냐? 왜 as냐 말이야. 왜 as냐 이 말이. 왜 as냐 이 말이지. 왜 as를 썼냐 이 말이지. 그죠? 이게 뭐냐면 classify라는 단어가 classify A as B. A를 B인 것으로 분류했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의미의 목적보호를 만드는 as거든. 근데 그 5번 문장이 수동태가 되었을 뿐이야. 알겠지? 그래서 목적보 앞에 as를 쓰던 거를 그대로 놓아둔 거야. 우리가 뭐 어떤 거 있었나? 우리 그 view 같은 거 있잖아. view A as B. 기억나지? 그죠? A를 B인 것으로 바라보다. 그죠? C도 마찬가지인 거 아나? 너가 간주하다. THINK, think of도 마찬가지야. 그죠? 다 똑같은 겁니다. A를 B인 것으로 보다 간주하다. 내가 똑같이 분류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as B가 그대로 여기에 남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in psychology. 그죠? 심리학에서 이와 같은 현상은, 그죠? is called reactance. reactance 이제 우리는 안다 뭔지 알죠? 뭐지? 반발. 근데 있잖아, 여러분. act라는 단어가 행동한다는 뜻이잖아. 그죠? act라는 단어가 행동한다는 뜻인데, 반발이라는 말은 여기 리라는 말에서 나올 수 있어요. 리라는 말은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뜻도 있고, 리는 against라는 뜻도 있거든. 어떤 자극에 대항해서
그 자극에 반응한다는 뜻이 있거든. 그래서 반발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알겠지? 어쨌든 이 단어, 이 접두어를 정확하게 외우는 것도 또 문제입니다. 나중에 쓰기 어렵다. 자, cold reactants when we are deprived of option. 사실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너쌤이 시험에 이걸 냈으면 좋겠습니다. 쌤 솔직히 말하면 알겠지? 우리 보통 시험에 낼 때 deprive라는 단어가 D-E-P-R-I-V, deprive, A-O-B 이렇게 내거든. rob A-O-B, deprive A-O-B 해가지고 clear A-O-B 이런 말 쓴단 말이야. 우리가 분리 박탈 동사라고 쓰는 겁니다. 분리 박탈 동사. A에게 deprive A-O-B, A에게서 B를 제거하다. A에게서 B를 제거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 뭐 우리가 생각할 때 A에게서 이게 뭐 누구에게서라는 뜻이 될 것 같잖아요. deprive A-O-B라고 써놓고 이걸 해석할 때는 A에게서 이거를 B를 제거하다, 박탈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럼 우리의 해석과 이 전치사의 위치나 모양은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의 해석이 이 모양을 더 뭐하게 만들어 헷갈리게 만들 뿐이야. 근데 얘가 시험에 나오면 누가 맞출 수 있겠노? 맞추기 어렵다, 알겠지? 근데 여기는 deprive A, O, B에서 A를 주어로 지금 갖다 놓고 B가 B, D-E-P-R-I-V-E-D가 됐다, 맞지? 그 다음 OB가 그대로 남다, 이거죠? 우리는 왜 OB가 남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알겠지? 이거를 분리 박탈 동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deprive A, O, B라고 쓰고 A에게서 B를 빼앗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왜 빼앗다는 뜻이 될까?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냥 외우겠지만 선생님 볼 때는 prive라는 글자 있지? 이 글자가 뭐냐면 P-R-I-V-I-T든 private. private이라는 말이 개인의 사적이라는 뜻이다, 그죠? 그럼 D라는 글자는 뭐야? D는 DI도 마찬가지고 this도 마찬가지고 또는 DE도 마찬가지고 우리말에 D, 떼다 이런데 떼다, 분리하다 이런 뜻이거든. 떼다, 분리하다. 알겠죠? 어떤 사람의 개인의 소유에서 떼버렸다. 이 말이 빼앗아갔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 알겠지? 자, 그렇게 외워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다, 알겠지? 자, option. We are deprived of an option. 우리가 선택권이 침해당했을 때, 선택권을 빼앗겼을 때, we suddenly deem it. 아이고, 이거 어려운 단어다. deem이라는 단어가 뭐야? 생각하다는 뜻이죠. 쌤, 이게 뭐랬지? 우리가 짐작할 때 짐이랬어. 짐작하다. 짐. 영어에서 여러분, 디귿에서 여러분, D는 있잖아요. 어떨 때는 드 발음하고, 어떨 때는 즈 발음합니다. 이게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짐작할 때 그 짐하고 딤은 같은 겁니다. 쌤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죠? 진짜로 그렇습니다. 쌤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그냥 우리가 짐작하다는 뜻이 안에 들어가요. 생각하다, 짐작하다. 그럼 짐작하다는 말도 여러분 think of A as B 쓴 것처럼 얘도 뭐지? 짐작하다 이 말도 이것을 뭐로? A, B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것을 더욱더 매력적인 것으로 갑자기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뜻이거든. 이해되셨죠? 그죠? 그럼 여기서 지금 attractive라는 단어가 왜 형용사가 돼야 되는 거 알겠지? 근데 만약에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더욱더 매력적이게 생각하게 된다. 그럼 우리는 ly라는 말을 쓰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것이 5번 동사인지 안다면 목적어와 목적보호 자리에 그냥 부사가 오지 못하고 형용사가 와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죠? 자, 이렇게 제작하겠습니다. 자.